사람들은 습관을 단순한 반복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를 닫고 커피를 내리고 습관처럼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겉으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의 행동처럼 보이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서서히 새겨넣는 과정입니다. 매일 책을 읽는 사람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독서가라고 인식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반대로 늦잠이 반복되는 사람은 점점 나는 게으르다라는 자기 이미지를 받아들이게 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결국 나는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자기 안에 심어버립니다. 찰스 두이그는 습관의 힘에서 이를 분명히 했습니다. 습관은 뇌 속의 단순한 자동화 프로그램이 아니라 반복될수록 우리의 자아를 규정하는 정체성 강화 회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쌓이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은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쌓여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언어가 됩니다. 즉, 습관은 단순히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증거인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는 이미 2000년 전 행동과 정체성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진리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지금 무심코 반복하는 그 습관이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독서하는 사람은 지성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매일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은 결국 불평의 화신이 됩니다. 오늘의 습관은 내일의 자아를 만들어내고, 그 자아가 쌓여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반복하며 결국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 당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은 결심도, 재능도, 운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습관, 그 하나뿐입니다. 습관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 속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하나의 회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찰스 두이그는 이를 습관 루프라고 불렀습니다. 신호가 오면 행동이 따라오고, 그 행동 뒤에는 반드시 작은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이 쌓일수록 행동은 더 단단히 굳어집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신호가 울리자 자동으로 행동이 이어진 겁니다. 잠깐의 재미, 몇 초의 만족이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그 작은 보상이 반복될 때 우리 뇌는 그것을 강화하고 더 단단히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행동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서 나는 아침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회로는 선한 습관에도 악한 습관에도 똑같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자마자 책을 펼치는 사람은 나는 하루를 배움으로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자아를 쌓아갑니다. 반대로 침대 속에서 끝없는 스크롤에 빠지는 사람은 나는 늘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라는 자아를 강화합니다. 습관 루프는 행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증거를 매일 남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이 곧 우리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조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가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쓰는 작업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이야말로 습관의 출발점이자 핵심입니다. 습관은 결국 자기 정체성을 강화하는 회로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뇌는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그 행동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반복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결국 당신 자신을 정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좋은 습관은 정체성을 세웁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글을 썼던 정약용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에게 새벽의 독서와 기록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학자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증거였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쌓여 목민심서와 같은 거대한 저술이 탄생했습니다. 정약용의 습관은 결국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문장이 된 것입니다. 록펠러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위기 속에서도 평정심을 지키는 습관을 철저히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융위기의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지만 록펠러는 루틴을 깨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그는 흔들리지 않는 인물로 남았고 세상은 그를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습관은 자아를 세우는 기둥입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자아를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술에 의지하는 습관은 결국 나는 술 없이는 버틸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반복되면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자아가 형성됩니다. 게으름이 쌓이면 나는 늘 미루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몸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남들이 붙여준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 인정해버린 자기 이미지가 됩니다. 습관은 행동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습관은 곧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설명하는 문장이 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의 덕목 점검을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절제했는가? 오늘 나는 진실했는가?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되며 그는 결국 나는 자기 수양을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했습니다. 나폴레온 힐 역시 사고의 습관을 통해 자신을 재창조했습니다. 그는 매일 자기 암시를 반복했습니다. 나는 성공을 이룰 사람이다. 나는 반드시 목표를 달성한다. 이 습관은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그 반복이 곧 그의 철학이 되었고 그 철학이 그의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습관은 결국 그를 성공 철학의 아버지로 만든 근원이었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은 모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대답으로 남습니다. 습관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당신의 삶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오늘의 습관은 단순한 오늘의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습관은 당신의 미래 자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반복될수록 당신은 그 사람이 되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실수는 억지로 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습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뇌 속에 한번 새겨진 회로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길은 언제든 다시 호출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없애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찰스 두이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체하는 것이라고. 신호는 그대로 둡니다. 보상도 그대로 둡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단 하나, 행동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찾던 사람은 그 순간 산책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걸으면서 땀을 내고 호흡을 가다듬는 순간 뇌는 동일한 보상, 긴장 해소를 얻게 됩니다. 불평을 습관처럼 내뱉던 사람은 그 순간 감사의 말을 교체해야 합니다. 왜 나만 이래라는 말 대신 이 덕분에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상은 같습니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관계가 부드러워지는 보상 말입니다. 게으름에 몸을 맡기던 사람은 작은 행동 하나로 교체해야 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라는 말 대신 5분만 책을 읽자라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진호와 보상은 그대로지만 행동을 교체하면 새로운 습관의 길이 열립니다. 습관 루프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그 길이 더 단단해지고 더 익숙해집니다. 그 순간 낡은 길은 점점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습관 교체의 원리입니다. 나는 술 없이는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어려울 때 산책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뀌는 순간 인생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늘 불평하는 사람에서 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교체되는 순간 그 사람의 관계와 운명은 달라집니다. 습관 교체는 단순히 행동을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다시 쓰는 일입니다. 습관은 행동을 남기지만 그 행동은 곧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습관은 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 나쁜 습관을 끊으려 하지 마십시오. 더 나은 습관으로 교체하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쌓여 새로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습관은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의 작은 반복이 쌓이면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힘으로 성장합니다. 첫째,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결심을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겠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 하지만 이런 결심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습관은 작게 시작할 때 강력합니다. 하루에 단 한쪽만 책을 읽어도 좋습니다.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잠들기 전 노트에 한 줄만 기록해도 됩니다.
이 작은 습관은 부담이 없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고, 시작이 이어지기 때문에 반복할 수 있습니다. 반복은 결국 더 큰 습관으로 확장됩니다. 둘째, 반복이 필요합니다. 습관은 반복될 때만 뿌리를 내립니다. 한 번의 행동은 우연이지만 10번, 100번 반복된 행동은 정체성이 됩니다. 당신이 매일 책을 펼치면 나는 독서가다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매일 땀을 흘리면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쌓입니다. 반대로 매일 미루면 나는 늘 게으른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자리 잡습니다. 습관은 반복이라는 토양 속에서만 자랍니다. 반복 없는 결심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셋째,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의지는 약하지만 환경은 강력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는 당신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이 만든 환경이 결정합니다. 책을 눈에 보이는 자리에 두십시오. 그러면 독서는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운동화를 현관에 놓으십시오. 그러면 운동은 결심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휴대폰을 멀리 두십시오. 그러면 집중은 억지가 아니라 자연이 됩니다. 환경은 습관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환경을 설계하면 의지력을 쓰지 않고도 좋은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시작, 꾸준한 반복, 현명한 환경 설계. 이 세 가지가 습관을 심는 비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새롭게 쓰는 전략입니다. 나는 독서가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다. 이 선언은 거대한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습관은 하루의 행동이 아닙니다. 습관은 당신의 정체성을 새기는 조각칼입니다. 오늘의 습관이 쌓여 내일의 당신을 새롭게 빚어갑니다. 그러니 결심을 줄이고 습관을 늘리십시오. 거대한 목표보다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습관은 작게 태어나지만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거대한 힘으로 성장합니다.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습관은 곧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대답이 됩니다. 책을 매일 읽는 사람은 스스로를 독서가라 부르게 됩니다. 매일 기록하는 사람은 자신을 학자라 부르게 됩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은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자아를 강화합니다. 매일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얻습니다. 반대로 매일 불평을 내뱉는 사람은 나는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는 자아를 스스로 새깁니다. 작은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나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입니다. 매일 미루는 습관은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굳혀버립니다. 습관은 말보다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거창한 대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습관이 이미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그것이 곧 우리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탁월함은 단번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탁월함은 반복된 습관의 집합입니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습관과 정체성의 결합을 꿰뚫는 진리입니다. 습관은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정체성은 다시 습관을 강화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끊임없이 키워내는 순환고리입니다. 나는 독서가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책을 읽는 습관을 더 단단히 지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운동을 습관처럼 이어갑니다. 정체성은 습관을 지탱하고 습관은 정체성을 증명합니다. 이 고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습관을 바꾸면 정체성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바뀌면 삶 전체가 바뀝니다. 나는 내가 반복하는 것이다. 이 단순한 명제가 당신의 삶을 새롭게 정의할 열쇠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곧 당신 자신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거대한 결심보다 오늘 당신이 반복하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씁니다. 습관의 진짜 힘은 언제 드러날까요? 평온할 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습관입니다. 당신이 어떤 습관을 쌓아왔는지가 그 순간 운명을 결정합니다. 록펠러를 보십시오. 19세기 금융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도망쳤습니다. 은행은 무너지고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매일의 루틴을 깨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운동, 차분한 기록, 그 습관들이 혼란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습관 덕분에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세상은 그를 무너지지 않는 거인으로 기억합니다. 정약용 역시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유배라는 절망의 시기에 그를 지탱한 것은 거대한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글을 쓰는 습관이었습니다. 작은 붓끝의 반복이 그의 정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 습관 덕분에 그는 절망 속에서도 철학을 완성했고 목민심서와 같은 위대한 저술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습관은 평상시에는 작아 보입니다. 하찮아 보이고 별 의미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가 됩니다.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습관은 자동으로 당신을 붙잡습니다. 생각할 틈이 없어도 몸과 마음은 습관대로 움직입니다. 좋은 습관은 위기에서 당신을 지켜냅니다. 당신을 차분하게 만들고 무너지는 대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위기에서 당신을 파괴합니다. 술에 의지하는 사람은 더 큰 술을 찾고 불평에 익숙한 사람은 더 깊은 절망을 불러옵니다. 습관이 쌓아온 길이 그 순간 인생을 결정짓는 갈림길이 됩니다. 습관은 단순히 하루를 채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습관은 위기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힘입니다. 습관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도 자신답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평정을 택합니다. 그들은 무너지는 대신 더 단단해집니다. 습관은 평상시에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는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습관은 결국 당신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결정합니다. 습관은 위기 속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무기입니다. 당신의 습관이 곧 당신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정체성을 만들고 그 정체성이 결국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습관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습관은 작고 때로는 하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작은 습관은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습관은 말보다 강력합니다. 습관은 결심보다 오래갑니다. 습관은 위기 속에서도 당신을 지탱하는 자동화된 힘입니다. 위기 앞에서 결심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습관은 본능처럼 발휘됩니다. 습관은 당신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줍니다. 습관은 당신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습관을 바꾸는 순간 당신 자신이 바뀝니다. 당신 자신이 바뀌는 순간 당신의 미래가 바뀝니다. 그 미래는 단순히 내일이 아니라 당신의 평생을 새롭게 씁니다. 나는 내가 반복하는 것이다. 오늘의 습관이 곧 내일의 나다. 이 단순한 명제가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정의할 열쇠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반복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습관이 쌓여 나는 결국 어떤 운명을 만들고 있는가? 당신의 삶은 결심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은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결국 당신은 당신이 반복한 습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편에서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습관은 어떻게 부와 성공을 결정짓는가? 록펠러가 위기 속에서 지켜낸 습관은 어떻게 세계 최대의 부를 불러왔는가? 모건 하우절이 말한 장기적 사고와 투자 습관은 왜 흔들리지 않는 부를 만든 것인가? 습관은 단지 정체성을 만드는 힘에 머물지 않습니다. 습관은 부와 성공, 삶의 결과까지도 지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비밀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